바로 와요. 네,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결과를 도출해냈네요.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와, 진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지 않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그 과학과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영상을 보면 볼수록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나도 그냥 용기를 가지고 조금만 호기심이 있으면은 이 과학이라는 분야가 꼭 굳이 나와 되게 멀고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자꾸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단순한 게임의 규칙을 만듭니다. 문장 같이 볼게요. Children came up with a simple game rule. Children came up with a simple game rule 이라고 나왔는데 이 단순한 문장에서 잠깐만 하나 볼게요. came up with 이걸 이제 원래의 형태로 쓰자면은 came은 과거사니까 원형으로 쓸게요. come up with라는 수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만들어내다, 고안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것과 똑같이 came up with 대신에 children made a simple game rule 이라고 해도 전혀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잖아요. 아까 look for, search for 뭐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표현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문장을 만드는데 풍부해지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만들었어요. 고안해내고요. 뭘 만들었냐면요. 단순한 게임의 룰을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번에 너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가 그래 스마트폰 사줄게 라고 해서 시험 100점 맞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나와 있는 if는요. 조건인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내가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요렇게 될까? 라고 이제 아이들이 가정을 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세웠던 가설 몇 가지만 우선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알록달록 조명에 꿀을 넣어두면 꽃으로 착각한 벌들이 다가갈 거야 라는 첫 번째 아이들이 세운 가설이었어요. 자, 이거 볼게요. 알록달록 조명에 꿀을 넣어두면 꽃으로 착각한 벌들이 다가갈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한글 문장에서도 알록달록이라는 말 굳이 필요 없죠. 그죠? 그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구나. 그냥 조명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조명인지 더 맛깔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이 문장을 그대로 영작을 하실 때에도 저 모든 의미를 다 살려줄 겁니다. 알록달록 조명에 꿀을 넣어두면 꽃으로 착각한 벌들이 다가갈 거야. 자, 우선 단어 학습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어려운 게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알록달록 다채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colorful, colorful, colorful. 자,
colorful, 알록달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nectar. 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단어는 완벽하게 학습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쟤는 그냥 허니, 그런 허니 꿀이 아니라 어떤 꿀이에요? 꽃 안에 들어있는 벌들이 많이 먹는 그 꿀을 의미하는 거예요. nectar, nectar. 자, 그래서 두 가지 단어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봤던 것 중에 than에 들어있던 거 있었죠? 두 가지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than에 들어있던 거는 어떤 거예요? 꽃으로 착각한 벌들이 뭐 이렇게 하는 착각하다라는 의미. 착각하다.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mistake A for B. 착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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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다 라는 거죠. 벌들이 다가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죠? 이번엔 if를 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영작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then 뒤에 나와 있는 문장도 연결해 볼게요.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첫 번째, 알록달록 조명에 꿀을 넣어두면 if를 먼저 써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 주체는 다 우리가 되는 거니까 주어를 이제 우리로 해둘게요. 이 문장 자체에는 누가 꿀을 넣어둔다는 주체는 없지만 우리는 자 이걸 실험을 주체하고 있는 아이들이 꿀을 넣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영어 문장을 쓸 때 we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두다 라는 게 put 라는 의미죠. 놔두다 라는 거에 put. 그래서 put이라는 동사를 썼고요. nectar, 어떤 거를? 꿀을 어디다 넣어두는 거예요? 알록달록 조명에 in colorful light. light는요,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조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If we put nectar in colorful colorful light. 다시 한번. If we put nectar in colorful light. 한 번 더. If we put nectar in colorful light. 잘했습니다. 어려운 문장인 것 같았는데 금방 또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탁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꽃으로 착각한 벌들이 다가갈 거야 라고 했죠. 아까 mistake A for B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죠? 다가갈 거야. approach라는 단어가 있었죠. 우리는 이제 필요한 모든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꽃으로 착각한 벌들이 다가갈 거야. Bees mistaking lights for flowers. 그래서 A를 B로 착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A를 for B 착각한 거예요. 빛을, 조명을 뭐로 착각한 거예요? 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다가갈 거래요. 라고 얘기를 했죠. 비들이 다가갈 겁니다. Bees approach 라는 거였는데 어떤 비들이, 어떤 벌들이요? 꽃으로 착각한 벌들이. 그래서 여기서 mistaking 이라는 분사가 써진 거예요. 아, 이 명사를 뭐 하려고 나온 거야, 얘들은? 꾸며주려고. 근데 얘가 지금 벌이 스스로 착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mistaking이 들어가는 겁니다. mistaking lights for flower.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빛을 꽃으로 착각하고 있는 벌들이 다가갈 겁니다. Bees mistaking lights for flowers will approach. 앞으로 다가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잘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여기서도 벌이 꽃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니까 아, 꽃으로 착각한 거는 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다시 말해 벌들을 수식해주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그리고 이제 수식을 한 다음에 바로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무조건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요, 그 명사 가장 가까운 위치에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잘했어요. 자, bees mistaking lights for flowers will approach 라고 나왔습니다. 요게 첫 번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에 대한 예측한 결과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호기심입니다. 두 번째는
꿀의 위치를 반복해서 알려주면 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들도 계속해서 위치를 알려주면 잘 기억하고 하물며 강아지도 어때요? 자꾸자꾸 알려주면 잘 기억하잖아요. 왜? 저희 집은 강아지가 2마리인데 얘네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바스락바스락 걸리는 소리가 그 특정한 지정이나 장소에서 나면은 자기들 간식 주는 줄 알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꿀을 찾는 벌도 그런 그 지능이라고 하나요? 뭐 저 곤충한테 지능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능이 있을까? 얘네가 똑똑할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꿀의 위치를 반복해서 알려주면 벌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자, 여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바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꿀의 위치를 반복해서 알려준다라는 의미예요. if 우리가 keep telling, keep ing는 뭐뭐를 계속 지속하다, 반복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벌들한테 뭐를? 꿀의 위치를. 그래서 꿀의 위치니까 a location of nectar가 되는 겁니다. If we keep telling bees a location of nectar, 한 번 더. If we keep telling bees a location of nectar, 마지막. If we keep telling bees a location of nectar, 그 하나의 위치, 장소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벌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벌들이 기억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요. 별들이 기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럴 거야 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might라는 조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볼게요. Bees might remember it. Bees might remember it.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몰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를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죠. 뭐를? 그것을.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뭐예요? 꿀의 위치. 꽃이 들어있는 꿀의 위치를 아마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Bees might remember it. Bees might remember it. 자, 여기서도 읽으실 때요. R이 있고 it가 있으니까 remember it 하는 게 아니라 연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Remember it. Remember it.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음이 되는 것도 it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Bees might remember it.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호기심입니다. 벌들이 색을 구분할 수 있다면 꿀이 있는 꽃을 더 잘 찾아내겠지? 라는 거예요. 왜? 꽃에는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파란색 꽃도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고 핑크색 꽃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면 색깔에 따라서도 벌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구분하다라는 동사 classify, classify 잘했어요. 자, 볼게요. 벌들이 색을 구분, classify 할 수 있다면 if bees can classify colors, 어떤 것들을 색을 구분한다고 얘기했죠. If bees can classify colors, if bees can classify colors, 어떻게 한다고요? 꿀을 더 잘 찾아내겠지? 라고 물어봅니다. Can they better locate the flowers with nectar? 한 번 더. Can they, 벌들, better, 더, 뭐를 찾아낸다. 그래서 아까 찾다에 대한 locate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봐도 어색하거나 어렵지가 않고 찾다라는 의미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찾다라는 의미 5가지 배웠었잖아요. 그죠? Can they better locate the flowers with nectar? 꿀이 있는 꽃을 더 잘 찾아낼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요. 꿀이 든 꽃을 찾을 때 벌은 꽃의 색깔이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다. 와, 생각보다 벌이 진짜 똑똑하네요. 그죠? 저는 벌 그냥 무서워요. 벌에 한번 침 맞아봐요. 진짜 이만큼 붓고 간지럽고 아프고 하니까 그냥 벌 있으면 막 피해 다니기 바쁜데 그래서 저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왜 벌을 보고 관찰을 할까? 벌을 보고 나 같으면 막 피할 텐데 무서워서. 그래서 아마 제가 과학을 더 무서워하는가 봐요. 되게 멀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결과를 잘 도출을 했는데 이 결과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벌이 진짜 똑똑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자, 봅시다. When finding flowers with nectar, 그럼 이 finding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꿀. 그러니까 벌, 미안해요. 꿀. 왜 이러지?
벌이죠, 벌. 자꾸 이제 꿀, 벌, 꽃 이렇게 하나의 단어들이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지금 입에서 꼬여가지고 얘는 bees입니다. bees가 뭐를 하는 거죠? Finding flowers and nectar. 꿀이 있는 꽃을 막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Can differentiate. differentiate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fferentiate. 어떻게 한다고요? 색깔과 위치를 구별해낼 수 있대요. 뭐에? 꽃에. 되게 똑똑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When finding flowers and nectar, bees can differentiate color and location of flowers. 한 번 더. When finding flowers with nectar, bees can differentiate color and location of flowers.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bees가 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영상 보고 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에 신경과학자가 이야기한 얘기 있잖아요. 과학은 그냥 단순한 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과학은 우리랑 정말 가까이 있다라고 했던 말이 진짜 제 가슴에 되게 많이 남네요. 진짜 앞으로는 과학을 조금 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느낌 봐도 비슷했어요. 자, 그럼 아이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우리가 화면에서 잠깐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확인하기에는 화면에 너무 오래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조금 오래 남아있으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 화면은 그냥 확 지나갔으니까 그 문장을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그 보고서 내용에서 직접 발췌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장을 읽고 계신 거냐면요. 보고서를 읽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렵겠다. 아니에요. 같이 읽으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했죠. 이 문장은 어려워하고 자꾸 안 읽으면 안 읽을다 버릇하면 정말 쉬운 문장만 계속 읽으면 발전이 없어요. We need to challenge ourselves, right?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도전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왜 어렵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같이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껴보도록 해요. 우리는 또한 also, 그치, 이거는 문단 중간에 있는 문장이었으니까 이렇게 also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또한 뭔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discovered, 발견해냈대요. that 이하를 발견해냈는데 이때 이제 과학이 어떻다는 걸 발견을 했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가 봐요. Science is cool. 자, 이 cool이라는 단어. 이 cool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야, 너 진짜 쿨해. 그런 쿨함의 느낌도 있겠지만 그래서 cool이라는 단어에는 시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름에 쿨하고 싶잖아요. 그게 시원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쿨이라는 단어 자체에 되게 멋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미국에 갔는데 wow, that's cool 이렇게 아이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야 이게 시원하다는 의미인가? 라고 봤더니 문맥상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꾸 쿨이라는 단어를 쓰나 봤더니 와 진짜 멋있다 짱이다 정도의 의미로도 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 어저께 영화 봤다? Wow, that's cool.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쓰인 쿨은
시원하다는 의미의 쿨일까요? 아니면 되게 좋다라는 의미의 쿨일까요? 좋다라는 의미의 쿨이겠죠. 그죠? 과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멀다고 느껴졌는데 오히려 정말 가깝고 오히려 재밌고 좋았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cool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Science is cool and fun. 재밌기도 하대요. 왜냐하면 because you get to do stuff. 네가 stuff는요, 그냥 뭐 하나의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벌들을 관찰하는 일도 하나의 stuff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대요. 뭐 여러 가지 일들, stuff를 할 수 있는데, that no one has ever done before. No one, 그 어느 누구도 예전에 한 적이 없는 그런 stuff,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과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생각해보세요. 누가 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거를 실험을 하고 벌과 함께 그래도 몇 날 며칠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과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아이들이 발견하지 않고서 과학에 너무 재밌고 cool, 멋지다 라고 아이들이 이제 결론을 지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어려웠어요?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왜? 이 문장, 이 보고서에서 나온 문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를 되게 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We also discovered that science is cool and fun because you get to do stuff that no one has ever done before.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을 challenging, 도전하게끔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도전하게끔 만들면 여러분들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설레야 돼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영어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많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길어요. We conclude that bees can solve puzzles by learning complex rules. Also, they can work together to solve a puzzle, which means that bees have personality and have their own likings. We also learned that the bees could use the shape of the different patterns of individual flowers to decide which flowers to go to. So, they're quite clever because they can memorize a pattern. So, if some plants died out, they could learn to find nectar in another type of flower and so survive during evolution. 이라는 긴 문장인데 이게 하나의 문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 실험 보고서에서 발췌를 해온 중간중간 제가 문장을 자른 것도 있지만 발췌를 해온 것들이라서 이제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세 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하나의 문단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읽기 전에 중요한 거는 최대한 모르는 단어를 없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읽으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결과 이외에도 결과를 따로 찾은 게 있구나. 그러면서 비들에 대한 상식도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어를 같이 볼게요. complex. 복잡한 이란 의미입니다. 두 번째, personality. 성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비들도 성격이 있대요. 신기하죠? 그 다음 clever. 영리한, 똑똑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memorize. 암기하다, 기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주 나온 단어죠. 얘는 정말 오늘 밤 잘 때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단어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무슨 단어라고요? nectar. 꿀이라는 단어인데 꿀 어디 있는 꿀? 여기 꽃 안에 있는 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영어에 대해서 자꾸 거리감, 벽을 두진 않을 겁니다. We conclude, 우리는 결론을 지었어요.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은 These can solve, solve는요 해결하는 거예요. 뭘 해결하는 거예요? 퍼즐을 해결한대요. 퍼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퍼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By learning complex. 아까 complex는 뭐였죠? 복잡한. 얘네들이 퍼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규칙들을 배우면서 퍼즐을 해결하는구나. 우리 인간이랑 똑같죠. 우리 인간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규칙들, 여러 가지 룰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퍼즐을 해결하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들도. 그래서 also they can work together. work는요. 뭔가 일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수행하는 거예요? 같이 수행한대요. 그래서 그 비 하나가 한 마리의 벌이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동료 벌들과 함께 무엇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to solve a puzzle 또한 덧붙여서 그들은 함께 그 퍼즐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그냥 보고서에 있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막상 읽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네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Which means that 그것은 이제 that 이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얘가 받아오는 게 되는 거겠죠. These have personality. 성격이 있대요. 벌들도 성격이 있고 그리고 have their only likings. likings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따옴표 쳐져 있는 거죠. 정말 걔네가 스스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모든 벌들이 노란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벌들은 노란 꽃을 좋아하고 저 벌들은 파란 꽃을 좋아하고 이 벌들은 빨간 꽃을 좋아하는 게 그게 다 성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우리도 내 친구는 뭐 파란색을 진짜 싫어하고 내 친구는 핑크색만 좋아하고 이런 것 같이 성격이 있듯이 이 비들도 벌들도 성격이 있다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We also learned that 또 한 가지를 배웠대. 우리도 같이 배우고 있는 거죠. that 이하를 배웠는데 bees could use the shape of the different patterns of individual flowers. 자, 여기까지만 잠깐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기니까 같이 끊어 읽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that 이하를 배웠는데 bees가 could use the shape. shape는 이게 모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모양을 사용을 한대요. 사용을 했는데 그 어떤 모양이냐고 하면은 different patterns of individual flowers. 각각의 꽃에 다른 패턴의 쉐이프를 배워서 이 꽃은 이렇구나, 저 꽃은 저렇구나. 왜 모든 꽃들에 뭐 이렇게 잎사귀가 피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쉐입들과 패턴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얘네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딱 봐서 알잖아요. 얘는 무슨 민들레고, 쟤는 국화꽃이고, 쟤는 뭐 모험꽃이고 이런 꽃들의 종류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이제 모양을 보고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개개인의 꽃들의 차이까지.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들판을 막 가다가 그렇게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to decide which flowers to go to.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격이 있고 스스로 선호하는 꽃들이 있으니까 이 꽃에 가야 되겠다, 저 꽃에 가야 되겠다를 다 스스로 깨우치고 알 수 있는 거죠. So they're quite clever. 그래서 이게 걔네들은 꽤 똑똑해. quite는요 여기서 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똑똑해요. 왜냐하면 they can memorize a pattern.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꿀의 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So if some plants died out.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떠한 꽃들이 막 죽어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They could learn to find nectar in another type of flower. 다른 종류의 꽃에 또 다른 그 꽃을 가지고 그 꿀을 가지고 있는 꽃을 또 찾을 수가 있대요. And so survive, 생존하는 거죠. During evolution. evolution은 이러한 진화, 이러한 그런 그 변화에 의해서 아이들이니까 벌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떤 결론이었냐면은 궁극적으로
벌은 꽃의 색깔과 모양을 다 기억을 해서 다양한 꽃들이 어떤 꿀이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꿀까지 잘 찾아가서 먹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정말 단순한 곤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들도 꽤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읽어봤으니까 그 뜻도 다 알았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마지막 팝 퀴즈로 우리가 순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처음부터 다시. We conclude that bees can solve puzzles by learning complex rules. Also, they can work together to solve a puzzle. Which means that bees have personality and have their own likings. We also learned that bees could use the shape of the different patterns of individual flowers to decide which flowers to go to. So they are quite clever because they can memorize a pattern. So if some plants died out, they could learn to find nectar in another type of flower and to survive during evolution 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비가 똑똑하다는 걸 알았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다시 느껴야 되는 거는 그렇게 과학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팝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아이들이 궁금증을 갖게 된 대상이 있었죠. 그게 동물이 아니었고 곤충이었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 곤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What is the name of the insect that children had experimented with? 한 번 더. What is the name of the insect that children had experimented with?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의 감상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같이 소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영어 배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